안녕하세요. Philosopher Chef 안백린입니다.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 채식은 환경에 좋다, 동물에 좋다, 건강에 좋다, 단백질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채식은 맛있다. 저는 늘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더 이상 공부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무슨 미적분 공부하듯이 채식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윤리적 채식 해야 돼. 치킨 먹지 마. 치킨 배달하는 거 이기적인 거야. 남의 시선, 부담, 그리고 한국의 근대성으로 채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채식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지처럼요. 비채식인과 채식인, 우리는 참 달라 보이지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비채식인 분들은 치킨은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는 비건 절대 못해. 절대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아. 하며 비건에 대한 생각을 차단합니다. 채식인들도 채식을 완벽하게 해야 돼. 절대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아. 라며 자기를 옥죄죠. 비건이 그런 높은 기준과 윤리적 부채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의 강아지는 사랑하면서 소돼지 닭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 채소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도 치킨, 스테이크, 삼겹살, 닭갈비, 세상에는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못 끊으면 나는 윤리적이지 않은 건가? 너무나도 고생한 내 자신을 위해 퇴근길 습관적으로 시키는 치킨,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힘이 나지 않나? 단백질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편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마음 한구석을 찌릅니다. 그래서 비건이 못 된다고 말하며 까탈스러운 비건들을 칭찬하기도 싫어요. 만약 안백린 셰프가 테드 강연 끝나고 열심히 돼지갈비를 뜯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배신감으로 저를 비난할지도 몰라요. 안백린 셰프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도 뭔가 속은 느낌이 들어 제 모순된 행동을 욕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기 먹는 것이 괜찮아. 여러분은 비건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도 채식을 하다 다시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도 평가받고 공격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반증이죠. 같은 행동을 해도 비건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비건이라는 범주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맛있는 거에 미쳐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또 그것에 대해 비난받고 싶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가 탐욕적이어서 비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건은 환경과 동물을 사랑하는 완벽한 사람으로서 선을 긋고 있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도덕적 명제처럼 비건을 간주하죠. 콜레스테롤 가득한 치킨을 먹어도 고혈압 관련 기사는 그냥 넘어가지만 비건 관련 다큐멘터리는 뭔가 꺼려지죠. OECD 국가 중 한국이 채소 섭취율 1위입니다. 사실 우리는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고 비건인지 모르고 먹는 음식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비건을 감자튀김처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한 또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로 번역되는 비건은 완벽주의, 압박, 부정, 시선, 비난으로 둘러싸여 있는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비난받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하나씩 새로운 실천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방패로 자기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공부한 분이 있어요. 부끄러움, 용기, 진실됨, 약함을 10년간 연구한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노력하는 것과 완벽주의는 다른 종류라고 말해요. 완벽하게 살면 우리는 비난, 판단, 수치심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중심이 나의 행복보다 자신의 성취, 타인의 시선과 감정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꾸려고 해요.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를 하죠. 하지만 완벽함에 대한 욕구는 충족하기 힘들어서 만족과 환희가 없고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목표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물론 완벽주의 덕분에 채식을 시작해 동물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없고 번아웃의 덫에 갇힐 수 있어요. 부담이 되고 의욕이 나지 않아 두려움을 마주하기보다 술, 담배, 음식, 섹스에 중독되며 자신의 처한 상황을 멀어지고 싶어 하죠. 타인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좌충우돌하기 힘들어해요. 제가 공장식 축산을 중학교 때 보았을 때 딱 그랬어요. 뭔지 모를 엄청난 불편함과 거부감을 가지며 윤리적으로 옳기 위해 고기를 끊었죠. 하지만 며칠 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돼지갈비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엄청 두려웠나 봐요. 또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어요. 너 고기 끊는다며? 근데 왜 먹어? 라는 시선은 비난 조롱처럼 느껴지며 감시받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갑자기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불편했죠. 그 후로 채식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브라운 박사에 따르면 두려움이란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감정일 뿐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해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본성과 직관으로 인도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나의 불편함과 외로움을 나 대신 외쳐주고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용기와 격려의 신호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해요. 이런 두려움과 화해하기 위해선 혹독한 자기 비난, 난 쓰레기야! 로 자기를 억누르며 중독으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아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자비롭게 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에 대한 수용 공간과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중학생인 저는 안타깝게도 제 두려움을 이렇게 안아주지 못하고 돼지갈비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평범하지만 완벽주의 가득한 인간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영국에서 의료생물학을 공부하며 밀가루와 고기를 주식으로 먹고 연약한 위장을 갖게 되었죠. 고기 3주만 먹어도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갈 정도였다니까요. 참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살기 위해 고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 채식을 한 거죠. 물론 환경과 동물을 위한 윤리적 채식 너무 필요하고 훌륭해요. 저 역시 제 행복을 위해 다른 소돼지 닭을 먹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킨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나를 희생해서 동물들을 먹지 않는 게 윤리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철학자 메릴로 퐁티는 우리는 성과 악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의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순을 견디면서 산다고 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절대 100% 선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너무 싫지만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비건을 완벽한 채식주의자로 번역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며 철학적 성찰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치 육수, 다시다, 아보카도, 플라스틱, 제초제와 소똥으로 만드는 채소들, 오랑우탄 착취 가능성이 있는 팜유와 코코넛,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비건도 온전한 해방은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훌륭한 실천을 하는 비건들조차도 한계점들이 많다고 스스로 말해요.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대단하게 볼 것도 없고 비건은 어떤 윤리적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완전한 기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주 자문했어요. 오늘도 자문했어요. 너무 합리화하는 게 아닐까? 무시당하는 동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관점은 아닐까? 최대한 완벽하고 훌륭한 비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인정했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를 내포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도 고민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완벽주의 때문에 무관심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자기 비하하고 회피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내 삶을 책임지는 주체성까지 잃은 완벽주의 삶.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채식을 해야 할까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과 두려운 현실 속에서 행동을 발휘해야 하는 나의 의지 사이 교집합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고기를 끊는 게 옳은가 이런 맥락을 무시한 일반화한 질문보다 지금 이 순간 이 고기는 먹어도 되는 고기인가? 나는 이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행복한가를 먼저 고민해요. 저는 저를 희생하며 내가 아닌 환경과 내가 아닌 동물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 때문에 채식을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채식 실천의 중심에는 안 백린 내 자신을 위한 욕망이 위치해 있다는 뜻이죠. 인간은 환경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환경과 인간을 자꾸 분리시켜요. 즉 채식은 주변 동물과 환경을 위해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나와 나의 생활 또한 환경과 지구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포화 상태인 이 지구가 아픈 것처럼 내 위장이 너무 아프니까 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의 고민이 나의 가족, 나의 반려동물,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지구를 위한 고민으로 move on 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넓혀갔죠. 저는 우리가 윤리적 시선에 도달하지 못해 비난받을까 채식의 작은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타인의 시선과 별개로 당신이 행복한 선택의 결정권은 어차피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이 고기가 행복한 선택이라면 저는 no touch. 그런데 혹여나 당신에게 채식이 완벽하고 윤리적 부담감 가득한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혹 시도조차 무섭다면 저는 그냥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만약 당신이 채식을 갓 튀기져 나온 뜨끈뜨끈한 바삭한 감자튀김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행복한 선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식에 대해 완벽함을 추구하며 깐깐한 기준을 세우기보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아장아장 걸어보는 거예요. 치킨을 먹으면서도 간헐적으로 플렉시테리안 채식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할 때를 제외하고 평소에 가벼운 식사와 비건 빵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아침을 우유보다 블루베리 스무디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요? 사실 많은 레스토랑에 육류 고기가 주가 아닌 메뉴가 절반 이상이랍니다. 저는 당신의 욕망을 관능적으로 요리하기 위해 셰프가 되었어요. 브로콜리 이런 거 말고요. 예쁘고 달콤한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깐깐한 기준과 윤리적 당위보다는 섹스같이 관능적인, 먹고 보기만 해도 몸과 오감이 자극되는 채소의 아름다움에 당신을 빠뜨리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치 숲속의 섹스처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아름다운 채소 요리와 술을 함께 먹으며 놀아봐요. 또 육체적 퍼포먼스와 정력에 비건이 좋다네요. 아셨나요? 우리의 현실, 욕망은 채식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비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임파서블 버거, 비욘드 미트. 이런 본능과 욕망의 비주얼의 음식들이 동시에 동물과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저도 의심스럽지만 저는 이 모순된 이야기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미래의 식품 과학 기술들이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가치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위와 지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그 욕망을 위해 이 자리에 섰어요.
넓은 스펙트럼의 연장선 위에 모두의 위치와 맥락은 다를 뿐 당신과 나는 똑같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껴요. 당신이 완벽주의 채식으로 비건이 어려운 것처럼 저도 채식이 맨날 어렵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은 맛있는 섹스와 채식! 이야기하면 진솔하게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 채식을 한다는 것. 그 시기는 다 다를지라도 그냥 채식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이 될 때까지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어떤 비건도 완벽하게 갑자기 비건이 되지 않아요. 당신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행복을 위해 채식을 어쩌다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비건, 섹스처럼 나를 위해 하는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